좋아요, 구독! SK하이닉스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그룹주까지 돌아봤는데 SK하이닉스 하면 키워드가 바로 HBM 아닙니까? 일단은 SK하이닉스가 선점은 하고 있어요. 그래도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는 만큼 이쪽을 그래서 오늘 종가 베팅할 섹터로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HBM 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지금 판단하십니까? HBM 분위기는 일단 뭐 SK하이닉스 독주가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만약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뭐 AMD나 타사에 공급하는 것까지 만약에 다 퀄테스트가 안 됐다. 그러면은 원초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 공급을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만 안 되고 있다. 그러면은 기술적인 문제도 있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플러스 해가지고 TSMC 같은 관계 문제도 우리가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엔비디아가 AI 칩을 생산한 게 아닙니다. 거기는 그림 그리니까 도면을 그리는 거야. 설계를 하는 겁니다. 설계를 해서 그걸 어디다 넘기느냐. TSMC 넘겨요. 그럼 최종적으로 패킹해서 완성품을 만든 게 누구죠? 파운드리 TSMC잖아요. 그럼 컬테스트를 엔비디아가 하는 게 아니라 TSMC가 진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까다롭게 테스트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파운드리 관계에서 봤을 때 TSMC, 삼성전자 경쟁 관계잖아요. 우호적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TSMC가 어찌 보면 SK하이닉스 손을 잡은 거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이게 지금 어떤 원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TSMC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대외비이기 때문에 없는 부분인데 단지 저희 같은 전문가도 추측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지금 기술적인 문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TSMC 어떤 관계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은 물론 HBM을 삼성전자 쪽에서 공급을 받게 되면은 누가 귀찮아지냐면은 결국 TSMC예요. 지금까지 SK하이닉스 봤던 그 어찌 보면 뭐라 해야 될까요? 또 단어 생각이 안 나네요. 특히 하이닉스가 진행해왔었던 기술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나만 하면 되는데 삼성전자가 들어오게 되면 두 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테스트하고 패키징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TSMC가 귀찮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밴드가 되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어떤 걸 지시할 거냐면은 패키징까지 이제 턴키로 전부 우리가 하겠다 그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삼성전자 분명히 그렇게 할 거라고 봐요. 그렇게 본다면은 TSMC가 굳이 삼성전자를 끌어들이는 게 기분 좋은 일은 절대 아닐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공급은 할 거라고 봅니다. 공급은 할 거라고 봐요. 그러나 이 공급 받기 위해서 이 테스트를 진행한 통과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지만은 TSMC 어떤 꼬장 이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라면 쉽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 SK하이닉스 쪽이 물량이 부족하더라도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뭐 주도권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2등의 반란이라고 AMD 쪽에도 꽉 잡아가지고 이쪽을 얼마만큼 많이 공급을 시키느냐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그와 관련돼서 PSK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어쨌든 뭐 삼성전자도 HBM 생산 능력.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대량으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곳은 젠슨왕도 삼성전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끈을 안 놓고 있다라고 봐요. 근데 젠슨왕이 납품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되지 않는 것들이 엔비디아 구멍가게는 아니잖아요. 무슨 구멍가게에서 이거 살게 이거 들여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기술팀이 있고 패킹팀이 있고 테스트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기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가 또 길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삼성전자는 선단 공정보다는 조금 아쉽지만 아랫단에서 먼저 공략을 하게 되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어떤 그 생기를 먼저 파악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소견으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생산 능력을 좀 확대를 시켜가지고 조금씩 이제 중국 기업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조금씩 이제 점유율을 잡아오는 게 좀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내년 4분기가 되게 되면은 15만 장에서 17만 정도 이제 캐파를 확대할 예정인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수율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웨이퍼 투입을 그만큼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후공정 수율 쪽이 아닌 전공정 쪽에 이제 웨이퍼 관련주를 계속 가지고 왔어요. 네, 자 그렇다면 저희 PSK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52주 신고가를 돌파한 흐름이 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저희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가 수익을 잘 누릴 수 있을까요? PSK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
나왔거든요. 제가 질감 패턴이 네. 나와서 말씀 못 드리는데 저도 제 대입이라서 말씀 못 드리고 그 부분이 나와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가격 전략은 일단은 목표가는 4만 원 정도 잡았어요. 4만 원 정도 잡고 손절가는 3만 천 원 잡았는데 이 절대적인 가격이 고점을 항상 이제 부대끼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일단 4만 원 좀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PSK 같은 경우는 웨이퍼 가공 장비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웨이퍼 투입 증가와 연관된 종목들이 지금 이제 TSE라든지 사이맥스도 있고 그다음에 PSK 이런 종목들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PSK 종가 베팅할 종목을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본부장님의 섹터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제약 바이오 쪽인데 요즘에는 뭐 학회 이벤트도 있기도 하고요. 네. 여름철이 또 다가오는 만큼 비만 치료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 상반기에 대다수의 제약바이오 행사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행사의 가장 큰 장단점은 뭐냐면 행사가 있기 전에 관련주들의 시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하지만 이벤트가 끝날 무렵에는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러한 패턴들이 많았는데 사실 올해는 그런 기업들이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몰리기보다는 이제 HBM 혹은 반도체 그리고 이제 다양한 지금 테마주들이 움직이면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한 번 더 볼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힘을 내줄만 하면 금리 인하 시점이 계속 지연이 되면서 올해 상반기는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에게는 굉장히 좀 혹독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엔 지금 유럽이 먼저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좀 보여줬고 그걸 또 뒤따라서 이제 미국도 어떤 반응을 좀 체크를 해야 어떠한 반응이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금리 인하 쪽으로 가닥을 잡아본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에게는 올해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더 나은 어떤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이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금 기대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기술을 사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또 기술을 사가는 것 외에 인수하는 이야기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좀 체크를 계속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알테오젠이 지금 네. 시장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관련주들의 시세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주들의 흐름까지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은 보니까 비만 치료제 관련된 쪽입니다. 네. 펩트론인데 최근에 주가 흐름부터 어떻게 짚어보셨나요? 일단 펩트론은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스마트 데포라고 하는 기술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기술이냐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4번을 맞아야 되는 네. 제품이 있는데 이 스마트 데포 기술을 적용을 하면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약효의 지속 시간을 오래 좀 유지해주는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보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 스마트 데포 기술을 가지고 있는 펩트론에 대해서 관심도가 좀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일단 그 기술을 가지고 국내에서는 이 루포원이라고 하는 제품을 지금 허가를 받기 직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허가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하반기에 지금보다 더 좋은 매출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승인이 완료됐다라는 것은 이 기술을 사가려고 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전하게 믿고 이제 베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펩트론을 우리가 꼭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이 비만 치료제가 작년에는 이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냥 1년 내내 다 잘 팔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사실 올해 초에 판매량이 조금 주춤한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지켜봤더니 계절적인 어떤 요소까지도 이제 반영이 되는구나. 그만큼 대중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지금 수요가 많아진 것을 우리가 이번에 확인을 했기에 저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 충분히 한 번 더 시세가 날 때 펩트론 혹은 덕산 테코피아 같은 기업들이 같이 한번 움직여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계절적인 부분을 확인을 했다면 매매 전략은 굉장히 쉽습니다. 겨울에 사서 네. 여름에 팔면 네. 된다라는 이제 마인드로 저는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아직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이전, 기술 수출이라고 하는 카드가 하나 남았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도 굉장히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을까요? 네, 현재 구간에서 3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만 저는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그대로 좀 보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 35,000원도 러프하게 드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약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변동성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32,000원까지의 조정도 감내해볼 만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만약 나는 32,000원이라고 하는 라인을 손절가로 잡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 차례 나눠 사시는 게 맞죠. 네. 그러니까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이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 사시는 게 맞고 좀 러프하게 잡으실 분들은 혹시 모를 사태를 생각을 해서 여러 번에 나눠 산다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 올라오게 된다면 결국에 이제 저항대는 이제 45,000원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구간은 저는 충분히 뚫어낼 가능성이 높고 여기가 돌파하게 된다면 1차적으로는 제가 5만 원을 드리겠는데 만약 여기서 빅파마들과의 기술 이전 뉴스가 확정적으로 보도가 된다? 네. 그러면 5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네, 시세가 꺾일 때까지 네. 그때까지는 더 들고 가셔도 괜찮은 기업이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